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메마른 날씨 속에 강풍까지 더해지면서 산불이 비상입니다. 경북에서는 어제 하루에만 7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그 가운데 예천 산불은 밤새 계속됐고 한때 마을 주민과 중증 장애인 시설 입소자 등 370여 명이 인근 초등학교와 숙박시설로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산림당국이 진화 헬기 20대와 인력 500명을 집중 동원해 진화에 나서면서 지금은 주불은 진압됐고요. 잔불 감시에 나선 상황인데요. 그 과정에서 소방활동대원 1명이 나뭇가지에 눈을 다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변 민가에서 쓰레기 소각을 하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산불 위험이 큽니다. 언제든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야외에서는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논두렁과 밭두렁, 농업 폐기물 등을 태우는 일은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3월 1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날씨와 소식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현재 영양과 봉화를 제외한 전 지역에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산불 국가위기 경보도 계속 주의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건조한 날씨 속 강풍까지 예상돼 언제든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번지기 쉽습니다. 특히 3일절인 오늘은 나들이 객도 많아 야외에서는 화기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안동 7도, 영주 8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과 영주 모두 10도로 포근하고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예천에서 발생한 산불이 18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전 9시 30분에 예천군 풍양면 와룡리 산불에 주불 진화 완료를 선언했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37헥타르로 추산됐는데요. 이번 산불은 어제 동원령 산불 2단계 규모로 확산하며 주민 367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 낙상 1위 경로당에 대피한 주민 등 315명이 밤사이에 귀가했고요. 현 대피 인원은 회룡포 녹색체험마을로 피신한 극락마을 장애인시설 관계자 52명이 전부입니다. 주불 진화 이후에도 산불 진화 인력 367명, 장비 56대가 현장에 남아 뒷불 감시 등 작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3일절인 오늘은 날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13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지만 평년과 비슷해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역에도 여전히 건조특보 내려져 있는 가운데 강풍특보도 발효돼 있습니다. 오늘 오후 한때 잠깐 빗방울이 떨어지겠지만 금방 그치겠고 양도 그리 많지 않아서 건조함을 달래주지는 못하겠습니다. 산불 발생하지 않도록 작은 불씨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해안 지역에서 이어져 온 소금 제작 방식인 영덕 자염이 고유의 전통 양식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경상북도가 과거 바닷물을 끓여내는 전통적 소금 생산 방식인 이 영덕 자염을 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는데요. 영덕군을 포함한 동해안 일대는 1950년대까지 진흙 등 포장을 통해 염전 형태를 구축하고 도랑을 파서 바닷물을 끌어들인 다음 함수위를 올리는 방식으로 소금을 생산해 왔는데 경북도가 영덕 지역의 이 고유의 소금 생산 방식에 대해서 전통적인 지식과 문화가 담겨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번 무형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 한 달의 예고 기간에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3도 낮은 8도, 습도는 73%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서풍이 불면서 1에서 2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이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165대를 보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울릉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주민과 울릉군에 위치한 법인, 공공기관 등인데요. 독립유공자나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합니다. 구매 지원자가 제조 판매사에서 차량을 계약한 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해야 하고요.
올해부터는 차량 출고 등록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되므로 2개월 안에 차량이 출고돼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승용차의 경우 최대 1,780만 원, 화물차는 최대 2,300만 원이며 차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울릉군청 누리집의 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3.1절)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대구로 택시 친절 서비스 강화입니다. 예, 출범과 동시에 정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대구 토종 택시 앱 대구로 택시. 양적 성장에 이어서 질적인 성장에도 나서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대구시 등에서 이제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 방지, 그리고 저렴하고 안전한 택시 이용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서 지난해 연말에 이 대구형 토종 택시 앱 대구로 택시를 출범시켰잖아요. 예. 그 결과를 좀 보면 출시 65일 만인 지난 24일 현재 전체 운행 차량 13,914대의 59%인 와. 8,150여 대의 택시가 가입하는 성과를 올렸어요. 네. 지금 하루 호출 건수도 이 만여 건이 돼가지고 택시앱 호출 시장의 19%를 차지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대당 호출 건수도 3.9건으로 올해 1월 초에 0.7건에 비해서 3.2건 증가를 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 택시 공공호출 앱의 대당 평균 호출 건수 0.4건에서 1건에 비해 크게 높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만큼 지금 성공 모델로 정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더해서 승객 만족도 향상 교육을 이 대구로 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게 이 택시 업계와 대구시의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교육은 3월 4일 이번 주말 대구시 교통연수원에서 대구로 택시 기사 등을 대상으로 시작을 해요. 네. 그다음에 수요에 따라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계속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들여다봤더니 3대 친절 캠페인이라고 해서 반갑게 인사하기, 네. 트렁크 짐 실어주기, 노약자 문 열어주기 이런 오. 내용이 있고요. 네. 또 친절기사 평가 방법과 인센티브 지급 같은 대구시의 정책 방향이 설명이 됩니다. 아울러 대구로 택시 앱콜 수락이나 결제하는 또 정산하는 방법, 내 정보 관리 같은 이 사용 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 이런 안내하는 또 어떻게 보면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안내하겠다는 거고요. 여기다가 더 눈에 띄는 부분이 승객의 응급 상황 초기 대응으로 좀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심폐소생술 시연 이런 안전에 대한 교육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또 친절기사 평가하는 데는 또 시민들도 많이 좀 참여를 하셔야 예 대구로 택시의 질적인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교육카드 지급입니다. 대구시가 서민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중고등학생에게 연간 20만 원이 충전된 교육 지원 카드를 지급하기로 했다고요? 네, 이게 이제 대상 가구가 있는데요. 중위소득 80% 이하,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한 432만 원 정도예요. 예. 이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라고 대구시가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총 사업비가 54억 정도 투입이 되는 거고 지원 대상 학생은 2만 6천 명 정도입니다. 이 사업이 특히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약 사업이거든요. 예. 추진이 되는 실현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신청 기간이 내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예요. 신청 같은 경우는 학생이나 학생의 이제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대구시 교육지원 카드 홈페이지 이걸 검색하셔가지고 오셔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게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조사 이걸 통해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신청자에게 선정이 된 신청자에게 개별로 통보를 하는 상황이고요. 이 교육지원 카드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사용하면 되는데 그럼 이거 어디서 쓸 수가 있겠느냐 이거 좀 보면 그러네요. 가맹점으로 등록된 지역 서점에서 도서 또 학습 관련 물품을 구입하거나 온라인 강의 수강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요즘에 책값도 많이 비싸졌고 특히 온라인 강의를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많은 수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좀 사용할 수 있는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카드로 보이는데 다만 일반 만화책이나 잡지 구매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학습에 사용하는 그런 교육 카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포인트의 사용 기한은 올해 11월 30일까지고 미사용 자녀 포인트는 자동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와 관련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 이게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력 향상과 또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네. 강조했습니다. 내일부터 6월 말까지 신청이니까 좀 뭐 여유는 있습니다만 또 그렇습니다. 연간 20만 원이잖아요. 좀 필요하신 분 꼭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폭력행위 집중 단속입니다. 예, 대구경찰청이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폭력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소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4개월간 이뤄지게 되는 이번 단속, 일상생활 속 폭력행위를 근절하는 게 목표예요. 네. 어떤 게 있냐면, 뭐 술을 마신 뒤에 길거리, 상점, 대중교통에서 행패를 부리는 행위나 직장 내 갑질 또는 공사장 또 공장에서의 어떤 무력 행사, 폭력 행사, 이런 근로 현장 내 폭력, 아울러 병원과 방역 현장에서 또 난동을 피우는 행위 이런 게 단속 대상입니다. 예. 특히 이제 지난해 통계를 보면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가 3,603명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폭력 범죄의 28.1%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찰 입장에서는 이 주치 폭력 사범 근절에 더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지난해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경우에는 73.7%가 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걸로 또 파악이 됐어요. 예. 결국 경찰은 이제 주치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 이렇게도 경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뭐 사회적 약자의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흉기를 이용한 사례 구속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경찰청은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아울러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2차 피해 예방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거고요. 주치범죄자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또 시설 여기에 연계해서 치료를 적극 권유하겠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게 뭐 통상적으로 원래는 4월에 시작이 되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 달 좀 먼저 시작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대구 시민의 이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엄정한 법 질서, 공권력 확립하기 위해서 단속을 좀 일찍 네. 또 확대해서 운영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3.1절에는 폭주족 특별 단속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3월 5일까지 오늘부터 3월 5일까지 이륜차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렇게 대구 경찰청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 설문을 한번 해봤더니 네. 시민 안전에 위협되는 요소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륜차 불법 행위가 56.8%로 가장 많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지난해 대구시에 등록된 이륜차 같은 경우가 12만 740대, 전체 자동차 등록수의 9.8%인데 같은 기간 사망 교통사고 가운데 이륜차 가해 사망 사고가 전체 15.2% 10명을 차지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이륜차의 이제 불법 운행이나 뭐 사고를 일으키는 유발하는 그런 행위 단속한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지금 국경일마다 대구가 뭐 이제 폭주족의 성지다 이렇게 뭐 일각에 좀 알려져가지고 그래요? 일명 원정 폭주까지 오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구 경찰이 더 이 경각심을 갖고 이 사안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오토바이 압수 등의 조치도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특히 이제 3월 5일 단월당 내거래 중심으로 반경 1km 이내 교차로 이런 곳에서는 대구시와 한국교통안전공사 등이 대규모로 합동 단속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법에 따라서 폭주 행위를 하는 운전자 동승자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폭주 행위, 또 이륜차 공동 위험 행위는 자제해달라. 네. 대구 경찰은 강조했습니다. 3월 5일까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단속도 하고 좀 서로 지키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네.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대구 역사문화대전 편찬 완료입니다. 네, 대구 역사문화대전 편찬 사업 오늘부터 정식으로 홈페이지 운영을 시작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뭐 사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대구시가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함께 2019년 5월부터 대구의 지리와 역사, 문화유산, 성씨 인물, 정치경제사회, 종교, 문화교육, 생활, 민속, 구비, 전승, 언어, 문학 이렇게 9개 분야의 자료를 정말로 다 모아서 편찬을 한 거거든요. 네. 이 대구 향토문화백과 이 내용과 나라의 빚을 갚아 주권을 지키자, 국채보상 운동, 또 경부선과 대구역, 도시의 풍광을 바꾸다 이런 대구의 여러 특별한 이야기들로 구성된 전자 백과 사전입니다. 네. 이게 국비 포함해서 총 18억 원이 들어갔고요. 분야별 연구자 149명이 집필한 56,256장의 원고를 토대로 이렇게 9개 분야의 7,200개 항목의 콘텐츠를 편찬을 한 거고. 엄청난 양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온라인으로 이제 제공이 되니까 이렇게 더 그렇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여기다가 사진 자료 11,368건, 동영상 100편 이게 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그동안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대구학 관련 기초 자료들을 좀 획기적으로 집대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민들이 더욱 쉽게 대구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네. 이게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대구에 대해서 궁금하고 대구를 좀 많이 알고 싶어하는 우리 국민들이 함께 찾아보고 대구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알아볼 네. 수 있는 그런 콘텐츠라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대구의 문화유산과 역사 등 한눈에 볼 수 있게 돼서 좀 관심이 좀 많이 가는 예. 그런 자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자, 키워드 하나 더 볼까요? 네, 독도 교육입니다. 다음 세대에 꼭 필요한 교육이죠? 그렇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학생과 교원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우리 땅 독도 수호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독도 교육을 추진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특히 강조한 면들이 있습니다. 네. 학교 독도 교육 넷이나 여기에 힘쓰는데, 독도 교육을 위한 범교과학습 주제 편성과 운행 시수를 10회 확보하고 단위 학교별 독도 동아리 운영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거고요. 독도의 날, 그러니까 10월 25일이 있는 10월 중 한 주를 독도 교육 주간으로 지정해서 영남대 독도연구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체험활동 중심의 독도 교육을 실시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학교의 독도 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해요. 그래서 이 대구 창의융합교육원에 마련된 독도체험관의 전시물, 체험 콘텐츠를 대폭 확충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하겠다. 그래서 질 높은 독도 교육의 장을 연중 학생과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 이렇게 대구시 교육청은 강조를 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독도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이 독도 교육은 지속적으로 계속되길 바랍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농촌에서는 청년들의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한데요. 도시와 농촌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또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마다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관련 내용 포항의 이혜지 리포터가 소개해 준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농업과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고 역량 있는 농촌 활동가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정책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할 수 있도록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자세한 설명을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사무국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시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사무국장 김도근입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는 게 기존에 이제 농업 관련된 각종 정책들이 건물을 세우거나 어떤 시설을 지원하거나 이런 게 대부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하드웨어만 남고 사람들은 없다 보니까 사업이 그대로 소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기존 하드웨어 기준이 아니라 휴먼웨어, 소프트웨어 기준인
관련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카데미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각종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기본이 되는 아카데미가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뉘는데 기초과정은 먼저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금 1차 산업으로 치중되어 있는 포항시 농가들에게 2차 산업, 3차 산업을 합쳐서 6차 산업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초와 심화 과정을 수료한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저희는 액션 그룹이라는 명칭으로 공동체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액션 그룹을 대상으로 저희는 사업화 지원을 연계해드리고 있고요. 아카데미는 크게 기초와 심화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고 단순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국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연계 교육 과정을 별도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저희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도농 상생형 공동체 육성을 통해 농촌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네, 신활력 플러스 사업, 동시와 농촌을 잘하는 민간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포항시가 공모에 선정돼 작년부터 시작했고요. 2025년까지 많은 비용을 투입해 도시와 농업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공동체를 육성하고 거점센터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신활력 플러스 아카데미 기초 수업 현장으로 가보시죠. 제 막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갑니다. 앉혀놓고 제가 시켰습니다. 5살 때. 니도 써봐. 우리 막내 5살이 벌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왜 100만 원이야? 1억 주면 있어야지. 끝끝내 우리 아들은 어디에 쓸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돈을 어디에 쓸지 정하지 않고 돈을 법니다. 저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등을 만들고 지원해주는 박명배입니다. 제가 오늘 맡은 수업은 사회적 경제와 신활력 플러스 사업 간의 서로 이해가 주제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경제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좀 적은데요.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릴 거고 왜 국가가 사회적 경제를 하는지 그 설명을 먼저 하고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도 액션 그룹을 이용한 주민주도 사업인데 왜 국가가 이런 주민주도 사업을 공모 사업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큰 변화를 하고 있고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변화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사회가 무엇이 그렇게 변했고 어떤 방식이 변했는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돈을 쓰는 건 안 가르치고 돈을 버는 것만 가르칩니다. 돈을 얼마나 먼저 벌지 생각하지 마시고 돈이 어디에 쓰여지고 무엇 때문에 내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만큼 버시고 또 거기 필요한 데 쓰시고 항상 돈은 내 필요한 데 쓰여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업을 통해서 사회 변화에 대해서 이해도 할 수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도 또 찾을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강사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를 먼저 배워야 한다고 했는데요. 저도 생각해보면 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써야 할지 보다 모으는 것에 급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카데미 수업을 들은 예비 창업자들 조금씩 경제관념도 행복의 기준도 바뀌어가고 있다고 했는데요. 수업 소감 직접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창업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 이서혜입니다. 일단은 제가 요즘에 포항시에서 교육을 너무 많이 듣고 있는데요. 창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또 만나야 되고 일단 제가 하려는 사업이 음식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요식업적으로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농업이잖아요. 관련된 분들과 이제 네트워크 하려고 여기 오게 됐어요. 수업 내용도 오늘 너무 괜찮았고요. 이게 농업이나 농촌에만 궁극된 게 아니라 뭐 생산자 그리고 제조업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고 이제 서로 공동체를 만들고 이제 서로 알아가는 그런 교육이었다 보니까 오늘 교육도 너무 괜찮았어요. 힘들었던 거는 일단 처음 듣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 좀 많고 쉽게 설명해 주신다고 해도 저희가 아직은 초보잖아요. 그런 내용이 조금 어려웠고요. 좋았던 거는 새로운 걸 알아가면서 이걸 제 사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거라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네트워크가 가능하다는 거라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이번에 이 창업 준비를 하면서 이 포항시 여러 교육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만 찾아보시면 정말 좋은 교육도 많고 이제 일자리 창출이나 이제 여러 가지 사업 되게 많이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포항시가 그게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준비 전에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을 들어놓는 게 좋으니까 어쨌든 그런 교육이 있으니까 참여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도시와 농촌의 동반 성장을 위한 신활록 플러스 아카데미는 이론부터 산업 트렌드, 마케팅, 교육까지 진행됩니다.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거쳐서 액션 그룹을 양성해 농촌의 자립 기반을 구축해 나갈 예정인데요. 농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농촌의 자립적인 발전을 돕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교육 현장 소식 잘 들었습니다. 포항의 이혜지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104주년 3.1절을 맞아서 전국 곳곳에서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 참 돌아보게 되는 하루인데요. 한 민간단체에서는 2005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 돕기 사업을 펼쳐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흥사단의 이갑준 정책기획국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흥사단 정책기획국장 이갑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흥사단 역사 시간에 배운 거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일제강점기에 만든 단체죠? 네, 맞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일본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새로운 민족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1913년에 창립하여서 독립운동을 펼치고 110주년을 이번에 맞이한 단체고요. 네. 지금 현재는 저희가 큰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일운동, 투명사회운동, 교육운동 등 해갖고 전국에 24개 지부가 있습니다. 전국의 네. 24개 지부와 해외 지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풀뿌리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창립 110주년을 맞은 민족운동단체입니다. 흥사단. 이 흥사단에서 2005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 돕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무엇보다 참된 나라 사랑을 실천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우를 저희가 더 이어가고 지키기 위해서 시작했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예우가 아직은 좀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시민사회가 더 나서서 이것에 대한 개선하고 지원하자는 취지로 저희가 2005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2005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 돕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저희는 교육에 대한 어떤 사업과 실천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독립유공자 후손을 해마다 50명 고등학생, 대학생 50명 이상을 뽑아 선발해서요. 저희가 고등학생은 100만 원 그리고 대학교 재학생은 200만 원 해갖고 전체적으로 1년에 약 한 6천만 원 이상을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요. 네. 그리고 그 외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또 다른 우리나라에서 더 나은 어떤 새로운 사회 그리고 더 나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년들의 모습처럼 성장할 수 있게 저희가 리더십 사업 그리고 역사 탐방 그리고 도서 지원 등등 해서 학생들의 어떤 교양과 실력을 양성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사업들을 좀 전개하고 있습니다. 교육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근데 네. 우리 지역에도 독립유공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저도 지금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 독립유공자를 모집하고 선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경상북도 출신의 학생 거기 후손들이 네.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경북 지역은 나라 사랑을 실천한 분들이 되게 많은 지역이에요. 네. 제가 이렇게 저는 이게 강화도 인천 지역인데 제가 이 정도로 알고 있을 정도면 경북이 정말로 그러한 순국 소녀들과 훌륭한 분들이 많다는 건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독립유공자가 전국에 17,000명 이상이 좀 계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240명 이상이 지금 경북에서 계시는 분들이고 특히 학생들을 만나도 경북에서 온 후손들이
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취적인 그 경북에 어떤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굉장히 그 진취적 저희가 이제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네. 경북에서 온 학생들, 장학생들 후손들을 보면은 남다른 기상과 진취적인 어떤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기억에 좀 남는 일들을 좀 하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 아, 기분 좋은데요. 자,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흥사단이 100년 동안 이어져서 오늘날 그 후손들을 지금 돕고 있는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참 네.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네.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보신다면 정말 격려를 칭찬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평소에 항상 강조하셨던 게 진정한 독립을 이뤄야 내가 나라의 주인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나의 평생 직업은 독립운동가다. 네. 나는 하면서 또 좀 감정이 올라오는데요. 예. 그런 면에서 되게 이런 모습을 보셨을 때 정말 자랑스러울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 뜻을 이어받아서 또 이 후손들을 돕고 있고 나라를 잘 세우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모습에 안창호 선생님께서도 아마 칭찬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런 일을 하실 때 보람도 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학생 항상 특히 이번에 지난 3년에 코로나였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였는데 제가 계속 감정이 올라오는데 이거 인터뷰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울먹이면 죄송합니다. 그 어떤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아이가 2명인데 한 명은 대학생이었는데 맞벌이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그 식당 그 일을 하시고 있었는데 쉬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대학생을 이제 휴학을 그 등록금이 감당이 어려워가지고 휴학을 좀 고려하고 있었대요. 근데 저희 공고 난 걸 보고 그 지원을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 장학금으로 인해서 등록금에 너무 도움이 돼가지고 그 아이가 휴학을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들었을 때마다 저는 정말 보람이 있고 또 그 후원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이렇게 전화를 하셔서 바로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월 30, 어떤 분은 월 30을 하는 분을 제가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네.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예. 그리고 보통 월 2만 원, 5만 원도 큰 돈이고요. 돈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제가 놀래가지고 이게 큰 금액을 요즘 같은 경기에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다른 거를 좀 줄여도 이건 좀 하는 게 내가 그분들에 대한 보람인 것 같다고 해서 그런 거 할 때 저도 가슴이 뭉클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그렇군요. 그 사업 중에 대한의 보금자리 사업이 있잖아요. 네. 후손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추진하게 되셨어요?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좀 예산이 많이 드는 그 사업입니다. 네. 보통 한 가구에 5천만 원 이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가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KB국민은행에서 그 저희의 사업을 보고 이러한 지원 사업을 좀 같이 지원하면서 좀 하는 걸 제안해 왔고 저희가 또 독립유공자 후손의 가정이 열악한 그 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협업해 갖고 어떻게 보면 좀 그 독립유공자 후손을 돕기 위한 KB국민은행과 함께 거버넌스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도 그럼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거겠네요. 네, 저희가 작년에 2가구를 대수선을 했고요. 네. 올해에도 2가구를 노후주택을 대수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후손 돕기에 계속해서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흥사단의 이갑준 정책기획국장이었고요. 전화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 못했던 점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11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대구를 위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시민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답은 공익과 공동체 답공공. 오늘은 대구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문정환 총괄 운영팀장과 함께합니다. 문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맘때쯤 매년 마을센터는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네. 공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한 팀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1월에 마을 공동체 지원을 위한 공모 사업 공고가 있었고요. 지난 2월 24일에는 공모 사업 심사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공모 사업에 많은 팀들이 신청을 해 주셨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오늘은 해보자 사업에 참여해 주신 한 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보자 사업이요? 예, 해보자 사업이고요. 네. 바로 책일몽이라는 팀인데요. 책으로 이루는 꿈을 줄여 책일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마을 공동체고요.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한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책으로 이루는 꿈, 책일몽. 네, 맞습니다. 예, 이 책일몽 팀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법으로 학원이나 과외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직접 교육을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마을 공동체는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이웃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일몽 팀 또한 그 자녀 교육을 한 가족의 힘으로 해결하거나 사교육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자녀를 둔 동네 이웃들이 모여 자녀 교육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내놓는 방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이 마을 공동체가 결성이 되었고요. 주로 함께 책 읽기, 책 읽은 내용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거나 실천해보는 방식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현재 5명의 어머니와 7명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는 마을 공동체입니다. 네, 책으로 아이들과 소통하는 책일몽 대표의 목소리 담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일몽 모임의 대표 이선옥입니다. 책일몽은 책으로 이루는 꿈이라는 뜻으로 책으로 함께 마을 아이들과 소통하는 모임입니다. 저희는 그 아이들이 같은 초등학교에 다녀서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함께 품앗이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장소로 사용할 공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처음 모였을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온라인으로 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책일몽은 책만 읽는 게 아니라 느끼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실천까지 해서 책의 내용을 삶에 적용시키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 건강 위주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그 식단 관리 책, 아이들이 채소나 야채를 잘 안 먹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책을 읽고 직접 음식 만드는 활동도 한번 했었고요. 이제 환경 관련된 책을 읽고 다른 단체 모임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쓰레기도 주우는 활동도 같이 하였습니다. 네, 여러 사람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모여서 책도 읽고 생활에 또 적응해보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함께 하기 때문에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지금도 주로 모이시나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활동을 하시나요? 현재도 오프라인과 온라인 활동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제 꾸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여부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공간이 있어야 모여서 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 회의도 하고 그럼요.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책일몽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는 분들 모두의 염원이 바로 동네에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책일몽 팀은 책 읽기 활동을 매개로 모였기 때문에요. 동네의 마을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공동체가 결성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 팬데믹이 발발했습니다. 네. 그래서 비대면으로 활동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 하고 싶었던 마을 도서관을 온라인을 통해 일단 먼저 구현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내었고 책일몽의 주 사업인 온라인 도서관을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만나 책을 읽은 소감을 나누기도 하고 추천 도서를 소개하기도 하고 강의도 온라인을 통해서 들어보는 등 우리가 도서관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온라인으로 해왔던 것이죠. 네.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다시 오프라인 활동을 주 무대로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하시던데요. 그래도 올해까지는 온라인 도서관 활동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책일몽 팀이 올해는 대구 마을센터의 공모 사업 중에서 해보자 사업에 참여한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해보자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저희 마을센터 공모 사업은 마을 공동체가 단계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가정
가장 낮은 단계 사업이 바로 만나자, 그 다음이 해보자이고요. 만나자는 동네 이웃들이 서로 만나서 관계를 다져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하고 싶은 것을 해보되 구성원들끼리 좀 더 자주 만나고 좀 더 재미있게 활동을 해가면서 현재 뭐 관계도 이제 돈독하시지만 더 그 관계를 더 친밀하게 다져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만나자 사업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 처음 시작하는 단계군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해보자 사업이고요. 만나자 사업을 통해서 잘 다져진 이제 관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 공동체가 또 우리 공동체가 장기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보는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공동체의 미래를 구성원들이 서로 고민해 보는 건데요.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을 계속해보되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은 뭔지, 그리고 공동체가 오랫동안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준비해 나갈지 구상해보는 것이 바로 해보자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해보자 사업은 이제 필수적으로 사업에 배정된 예산의 3분의 1은 교육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나자 사업이 한 단계 이제 발전된 사업이 해보자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공모 사업에는 항상 심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책일몽 팀은 해보자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활동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책일몽에서 회의록을 맡고 있는 서유미라고 합니다. 저는 아이가 외동이라서 단체 생활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친밀한 공동체 생활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자 사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공동체 생활을 함께하고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서로 돕고 책을 통해서 생각을 서로 공유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함께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른들이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만나자 사업만 지원했었는데 이번에는 해보자 사업을 준비하게 됐고요.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발표 자료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꾸준히 할 수 있는 원동력과 사명감이 생기는 것 같고요.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기존에 운영하던 온라인 도서관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실천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기획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리포터가 되어 동네 소식을 전해주고 마을의 유명한 장소를 안내해주는 컨텐츠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책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즐겁게 모임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마을센터 공모 사업을 소개해 주실 때 가장 낮은 단계가 만나자 사업이고 그 다음이 해보자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신 책으로 이루는 꿈, 이 책일몽이 해보자 사업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럼 만나자 사업도 이렇게 심사부터 하는 건가요? 예, 그 만나자 사업과 해보자 사업 둘 다 이제 심사 과정이 별도로 있고요. 만나자 사업도 이제 대면 심사가 이루어졌었고요. 네. 해보자 사업도 이제 대면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면접 심사위원들은 전부 이제 3분이시고요. 만나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심사할 때 팀이 이제 3팀이 같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서로 같이 얘기하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시냐 한번 좀 들어보시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 단체는 어떻게 좀 이런 방향들을 가져가야 될지 한번 배워보는 형태로 한번 설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회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 이렇게 이제 대표님하고 뭐 구성원분들이 같이 그 단체에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좀 더 만나자 사업보다는 심사 시간도 길고 좀 더 심층 면접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심사하실 때 저희도 그때 대기하실 때 이제 좀 얘기를 나눴었는데 너무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긴장하셔서 어떤 분들 앉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그 심사 대기자 공간을 왔다 갔다 하셨는데요. 좀 저희 사업은 공동체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경쟁률도 까다롭지도 않고 뭐 어렵지도 않고 또 웬만하면 이제 그 단체의 어떤 관계에 또 준비 정도나 이런 걸 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심사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같은 뜻으로 모이셔서 또 뭔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또 지원도 있기 때문에 또 이 해보자 사업에 많은 지원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만나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 100만 원 사업을
지원을 해드리고요. 예. 해보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볼만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제 저희가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적냐고 하시는데 네. 어떤 분들께서는 이 예산을 1년 동안 다 쓰는 걸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보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 예산을 이제 3분의 1 정도 100만 원을 또 이제 다르게 설계를 하도록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 이 책일몽 이 팀 인터뷰를 했던 시점이 저희가 이제 심사 전이라고 들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 나왔고요. 예, 발표를 내일 저희 이제 대구 마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식으로 합니다. 아, 지금은 밝힐 수가 없으시군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작년에 이어서 저희가 연속으로 지원하는 해보자 같은 마을 공동체는 해보자 사업에 참여하시는 마을 공동체는 심사위원들이 이전 사업의 활동들을 근거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책일몽 팀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에서도 열심히 활동해왔기 때문에 심사위원들도 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을까. 네. 제가 좀 담당자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년 공모 사업이 대구시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참여자분들 모두에게 지원드리지 못하는 점이 좀 안타까운데요. 많은 분들께 지원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모두 다 이제 좀 지원드리면 좋은데 현장에 가서 또 만나보면 정말 많은 마을 공동체들이 지금 이제 소개드린 책일몽 팀처럼 이웃들과 열심히 만나서 함께 고민하고 활동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저도 좀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을 공동체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도 뒤따라야 하는 만큼 대구시와 저희도 그런 노력에 좀 부응하도록 마찬가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자 공모 사업의 이제 선정 발표가 내일이라고 하셨잖아요. 몇 팀이 그러면은 선정이 되는 건가요? 원래는 10개 팀을 선정하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7개 팀을 선정하게 되었고요. 네. 발표 이후는 그러면 활동을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선정이 된 마을 공동체는 이제 저희가 예산을 정해진 회계 규정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교육과 그리고 그에 따라 쓰겠다는 약속을 하는 회박식 절차가 있습니다. 네. 이 두 절차 이후에는 실제 예산이 배정되고 그 예산을 한 해 동안 사용하면서 공동체 활동을 해나가는 것인데요. 이런 과정에서 저희 센터에서는 컨설팅단을 별도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동체 각자의 고민을 해결하도록 돕고 있고요. 연말에는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들의 성과를 나누는 사례 공유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드린 책일몽 팀 또한 만약 선정된다면 이런 방금 말씀드린 과정들을 저희와 함께 준비하고 해나갈 예정입니다. 예, 왠지 방송에 소개됐으니까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은 공익과 공동체 답공공 오늘은 대구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문정환 마을총괄 운영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동주 씨, 강한매 작곡의 서시, 소프라노 박정화, 이소정의 피아노로 들으셨습니다. 3일절인 오늘 이 곡을 들으니까 더 감회가 남다르네요. 자, 11시 5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듣겠습니다. 서한나 리포터. 네,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먼저 작업 구간 알려드립니다. 평리로 남평리 내거리 방향입니다. 서도초등학교 정문 조금 지난 지점에서 2차로 막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호곡로 무태내거리에서 산격대교 방향입니다. 산격대교 지나신다면 신호 2번 예상하셔야겠고요. 학산로 학산내거리에서 3일병원 내거리 방향으로 신호 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을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희망교 지하차도 일대 흐름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다부터널 125km 부근입니다. 1km 정도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으로 성서나들목에서 서대구 영업소까지 잠시 속도 줄이겠습니다. 차간 거리 넉넉히 두시면서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청년센터가 오는 19일까지 대구 청년정책 네트워크에 참여할 참가자를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이 대상이고요. 참여하게 되면 청년정책 발굴과 모니터링, 자문 등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구시 홈페이지나 대구 청년센터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맑아지겠고요. 낮 기온은 9도에서 13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